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o, I got a lot of shit to say, so I'ma do this every day. I'll be writing things until I'm fucking buried in my grave. 6 feet deep under, but my body won't decay. Cause my messages are timeless, so they'll put them on display. Oh yeah, I rap with a certainty, I have a sense of urgency. A message for eternity, for everyone internally. I had some people burning me, but now they fucking learn to see I ain't the one to fuck with, now they looking nervously. And I don't really care what you think of me, respectfully. You can kick rocks if you think you're fucking better, see. I will outwork you, turn you to an enemy. Hurt you so bad that you're gonna need some therapy. I got the motherfucking recipe. I've been cooking up hits, I'ma leave a legacy. You'll be looking small when you're standing right next to me. I'm 5'10", bitch, but I'm 10 feet Cause next I don't to give m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Cause I don't give a fuck what you say. Yeah, I'ma do shit my way. So you can go kick rocks, I'ma stack bricks up, build what I want to make. Yeah, I'ma do it my way. Yeah, I'ma do it my way. I can't contain it, I'm coming out. 10일 세계 최고의 전차 K2 블랙팬서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조사인 현대로템은 폴란드 2차 도입 물량을 기존 납기 일정인 오는 6월보다 3개월 앞서 배송 완료했다고 한 것인데요. 총알 배송을 넘어 로켓 배송인 수준으로 빨리빨리 국가, 즉 국가번호 8위의 위험을 잘 보여주었죠. 현대로템이 이처럼 빠르게 납기를 진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별 연장 근로 신청을 통한 근무시간 연장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K2전차가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사원들 영혼을 갈아 넣었다. 부디 보너스 낭낭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방부와 방사청, 군은 유기적인 업무 대응으로 K2 전차 수출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크게 단축시켰고, 기품원은 K2 전차에 대한 신속한 품질 검사를 진행해 생산과 출고 등 전반적인 출고 일정을 앞당기는 핵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납기에 진심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죠. 현대로템 관계자는 폴란드 현지에서 K2 전차의 조기 납품 계획에 대해 인상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못한 빠른 납기에 폴란드 군 관계자들 역시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요. 마리우스 부하샤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폴란드군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작년에 주문한 또 다른 12대의 K9 자주포와 5대의 K2 전차가 그디니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포병과 기갑 부대의 잠재력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라고 하였고, 야로슬라프 그로마진스키 육군 소장은 이것이야말로 폴란드 육군의 현대화 모습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죠. 라고 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플라텍 군비청 대변인은 이날 도착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국군은 48대의 K9 자주포와 15대의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고 올해 후반에 더 많은 배송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번에 발송된 K9은 3차 물량이었고 K2는 2차 물량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K2 전차도 놀랍지만 K9 자주포는 벌써 세계 대대분이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기만 합니다. 이와 같은 빠른 납기는 라이벌 독일의 방산업계와 비교해보면 더욱 놀랍게만 느껴지는데요. 노르웨이에 도입될 독일 크라우스마페의 배그만의 레오파르트 27 전차의 첫 도입 시기는 3년 뒤인 2026년부터입니다. 총 도입 대수는 54대로 2031년에 도입이 완료될 예정인데, 즉 9년에 걸쳐 총 54대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로템은 이미 작년에 국군 3차 양산 물량 10대를 선지적으로 보내었고 2023년에는 18대, 2024년 56대, 2025년 96대를 보내어 총 180대 1차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 2023년 18대 분량 중 5대가 이번 3월에 도착한 것이죠. 2차 계약에선 K2 전차 320대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나머지 500대 전차가 폴란드에서 생산되는데요. 시기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5년에 걸쳐 양국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는 독일이 노르웨이에 54대를 보내기로 하면서 2031년까지 마무리하겠다 했던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보다 1년 빠른 2030년에 폴란드는 1000대의 K2 전차를 도입 완료하는 것이니까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속도인데 네티즌들은 무슨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팩토리에서 시즈탱크 뽑는 수준이다. 내가 밀리터리 쪽을 몰라서 그러는데 K2 전차 생산이 빠른 거임 아니면 레오파르트가 비정상적으로 느린 거임 둘 다 비정상이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납품하고 독일은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납품하죠. 한편 최근 해외 매체를 통해 예상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수주
수준에서 독일 크라우스마페의 배그만에 밀려 수주를 따내지 못했던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재방문하여 독일산 전차를 산 이유에 대한 답을 얻으려 한다는 기사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수주 실패한 노르웨이에 또 뭐하러 질척거리냐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재도약을 위한 현대로템의 반전 전략이었습니다. 즉 노르웨이의 재방문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노르웨이 매체 테크니시 우케블라드는 지난 15일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수요일 FMA는 패배한 한국의 현대로템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K2 블랙팬서와 함께 경쟁에 초대되었으며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직접 검토를 약속받았습니다. 또 다른 매체 다겐스 네어링스 리브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방장관 에릭 크리스토퍼센은 전차를 꼭 구매해야겠다면 한국산이어야만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테크니시 우케블라드의 소식통에 따르면 FMA의 권장사항 역시 지속적인 개발 가능성과 운영 비용 등의 장점이 있는 K2 블랙팬서를 구입하는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현대로템은 계약에서는 패했지만 경쟁에서는 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가격이나 성능에 밀려 수주를 못한 것이 아닌 정부의 정책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세계시장에서 독일과 계속 경쟁할 현대로템은 혹 이번 계약으로 독일 전차보다 비싸고 성능이 떨어진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 노르웨이에 방문하여 경쟁 보고서를 발급받을 예정입니다. 한편 독일 업체는 노르웨이에서 대규모 절충교역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총 프로그램 코스트는 약 200억 크로네로 FMA의 문서에 따르면 독일 크라우스마페이 배그만은 현재 약 115억 크로네의 절충교역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수주를 따낸 독일도 아주 낭낭하게 절충교역 의무를 지게 되었다는 것과 현대로템이 이번 수주 실패를 단순한 실패로 규정짓지 않고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의 K2 전차 1000대 대규모 수출 역시 노르웨이에서 진행된 성능 평가를 통해 우리 무기 체계의 우수성이 증명되자 계약이 진행되었듯 시험 평가 결과에서 압도했던 K2 전차가 앞으로 유럽 전역에 대규모 판매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노르웨이에 공정했던 평가 보고서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산 무기 체계는 가성비와 후속 지원, 납기 능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이제 성능에서도 전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만 놓고 보더라도 한국산 무기들은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평가는 최근 독일의 행보를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의 라이벌을 꼽자면 가성비로 꼽히던 중국, 인도, 터키와 같은 신흥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명실상부 세계 메이저 방산 국가인 독일과 라이벌 관계로 불리고 있죠. 독일은 이미 초조한 마음에 K방산에 대한 노골적인 견제를 일삼고 있는데요. K2 블랙팬서 이름으로 지들이 먼저 도메인을 선점해 악의적인 글을 게재하거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K방산을 비하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높아지자 잊혀진 방산강국 독일은 나토 회원국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데 라인메탈은 뜬금없이 우크라이나에 전차 공장을 짓겠다고 하질 않나 그동안 단 한 대조차도 보내기 꺼려했던 레오파르트 전차를 갑자기 100대 이상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 모두 한국 방산의 위협을 느껴 자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독일의 이러한 견제가 안 입고 오면서도 사실상 한국을 방산 라이벌로 인정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 지난 2월 21일 미 국방부 관계자들과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질의응답이 오가는 간담회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4년 만에 방한한 미 국방부 해외비교 시험팀이 참석했습니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해외 우수 방산 제품을 시험평가해 이를 더욱 빠르고 경제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외국 제품 사전검증 프로그램입니다. 즉 FCT 프로그램을 통과하면 미국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 국방부로부터 그 우수성을 입증받았다는 점에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도 수출 경쟁력 제고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 국방부로부터 시험평가 예산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장비 기술에 대한 관련 연구 개발을 지속할 수도 있죠.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한국산 무기 체계의 마지막 도전지는 아마 미국일 것입니다. 규모나 기준 면에서 세계 최고, 세계 최대이기 때문이죠. 국방 예산만 천조를 쏟아붓는 미국에 무기를 팔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가격 납기와 같은 장점뿐만 아니라 성능에서 세계 최고임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국내 업체 제품으로는 LIG 넥스1이 만든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이 지난 2020년 국내 개발 유도 무기 중 처음으로 FCT 프로그램을 통과했었고 또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다목적 무인 차량 아리온 스맨 역시 지난해 11월 FCT 대상 장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미 국방부도 방한한 FCT 팀에 육해 공군과 특수전 사령부 소유군을 모두 포함하는 등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성능 좋고 가격 좋고 납기 좋고 AS 좋은 한국산 무기를 안 살 이유는 없다.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무기를 욕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돈을 받았거나 너가 중국인이거나. 한국계 최초의 도쿄대 교수로 한일을 아우르는 지성인으로 불리는 강상중 도쿄대 명예 교수는 한반도는 지정학적 역학 관계의 최전선에 있으며 주요 7개국에 속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상이 달라졌고, 특히 남북 분단은 물론 미중 갈등, 미러 갈등 속 한국의 역할이 중요해 결국 한국이 세계의 파워 밸런스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세계의 블록화 과정 속에서 중국의 패권야요, 러시아의 서진 전략에 맞서 지정학적, 기술적,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포탄 12만 발을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원한 155mm 포탄은 총 100만 발이 넘는데요. 1년 넘는 전쟁으로 지원이 계속되자 비축량이 떨어진 미국은 다른 나라로부터 부족분을 채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의 포탄을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쯤 155mm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수출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올해 1월 다시 한번 12만 발의 포탄을 추가로 수출한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장성이 조만간 국내 탄약업체를 직접 방문하기 위해 한국을 찾을 것이라며 앞으로 추가로 10만 발 이상을 더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낼 경우 양국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아무리 미국군이 최종 사용자로 수출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러시아에서 한국제 포탄이 발견되면 어떡하냐, 러시아와의 관계는 고려하지도 않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의 한 네티즌은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한 가지 묘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포탄에는 분명한 한글 글자가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방장관께서 직접 해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거 북한제인데요. 아니 씨댕 형 새끼야. 저가 싸물고 있어 뚱땡이 새끼야. 확 주석궁 따버리기 전에. 전 세계에서 한글을 쓰는 국가가 대한민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년들아. 누구들이 북한도 국가라며요. 그럴 거면 북한을 만들지 말지 그랬어요. 니들이 만든 북한이에요. 꺼지세요 얼른. 집에 가자.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155mm 야포 수량 대비 포탄의 재고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러시아가 하루에 포탄 6만 발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EU 지원 방식으로는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탄약을 모두 조달하는데 4년 이상 걸릴 것이라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유럽 최대 포탄 생산업체 라인메탈의 CEO인 아르민 파포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극에 달한 2020년 당시에도 라인메탈 포탄 연 생산량은 총 6만 발, 즉 매월 5천 발밖에 생산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포탄을 최대 수량으로 또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상황이며,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업체 풍산의 최대 캐파는 연간 50만 개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산 공장 내 첨단화 장비를 구축하여 그 생산 속도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이 훌륭한 나라에 관해 다른 나라들과 의논 중인 세부 사항들이 있고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기회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포함해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즉 한국은 미국과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해 야기된 각국의 부족 수량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막대한 수혜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싱크탱크인 미국 기업 연구소의 블레이크 헤르징거 연구원은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에 쓴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둘러싸고 독일이 자초한 논란으로 유럽의 국방 파트너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고 있다며 한국산 무기를 주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방 진영에서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반서방 진영에서는 중국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이 군수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항법장비, 전파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 등을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에 수출해온 사실이 지난해 러시아 세관 자료에서 확인되었다며 미국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로부터 입수한 작년 4월에서 10월 러시아 세관 자료를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현재 세계는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지역별 협력기구를 만들어 공동보조를 취하는 지역주의 현상, 블록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제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중국의 패권주의 그리고 러시아의 서진 정책과 맞물려 안보에도 블록화가 거세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에 지리적, 경제적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일한 서방 진영이 한국인지라 세계의 제구도 형성의 키를 한국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은 서방 진영의 확실한 대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방산, 원전에서 한국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죠. 세계는 블록화되며 탈중국, 반러시아 기조로 변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이점을 지닌 한국은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은 벌써부터 기겁하고 있는데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 되도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반증합니다. 오늘의 한 줄 평, 짱증서 발급됐다. 자, 들어가자. 작년 8월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뒤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는 28대의 전차와 48대의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와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까지 인도받았다. 믿겨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가 한국의 빠른 납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계약 체결 이후 300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상당히 많은 무기체계가 바다를 건너 폴란드에 도착하였고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납기를 끝낸 것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입니다. 1차 이행계약 1단계 물량인 48문을 지난 1월 27일 인도 완료하면서 현재 2차 이행계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현대로템의 K2 전차는 1차 계약 총 180대의 긴급 소요분 가운데 1단계 물량 28대를 지난 6월 19일 모두 인도하면서 올해까지 배송되기로 한 물량을 무려 6개월이나 앞당겨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FA-50은 우선적으로 납품하기로 한 GF 버전 12대 중 1호기를 불과 8개월 만에 출고를 마쳤고 최근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 폴란드 제식명 호마르 K 세대가 조립이 완성되어 선적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폴란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옐츠 차대와 통합된 첫 K-239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이라며 8월 중순 내로 한국 장비가 폴란드에 올 것이고 폴란드군에서 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 납기에 얼마나 기뻤는지 최상단의 고정 게시물로 달아놓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천무의 조립 완료 후 배송 과정은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인데 폴란드에서 옐츠 차대가 도착한 것이 5월 19일이었고 6월 21일에 세 대가 조립 완료되어 배송되게 된 것입니다. 불과 33일 만에 다연장 로켓포 3대가 뚝딱 완성된 것이죠. 심지어 앞으로 15대를 추가 생산하여 올해 총 18대를 보내 폴란드 제18 기계화 사단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한국의 빠른 납기에 놀라워하며 또 고마워하고 있는데요. 피오트르 오스타셰브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는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폴란드 대통령 역시 한국산 무기의 초도 물량이 예상보다 빠르게 도착한 데에 놀라워하며 고마움을 드러낸 바 있는데 2022년 8월 말에 1차 무기 구매를 계약했고 단 4개월 만에 폴란드 항구에 한국산 무기가 도착했다. 이는 무척 신속한 인도였다. 통상적으로 무기 계약은 체결한 후 공급까지 3-4년이 걸린다.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의 비상사태를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처해준 덕분이다. 우리가 독일이나 미국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대거 수입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우수한 품질에 가격 조건이 좋은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은 폴란드에 무기를 즉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덕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괜히 국가번호 8위에 나라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통상적 계약금의 3배를 선입금한 폴란드의 빠른 납부가 감동이었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통상적 계약 일정의 3배나 빨랐던 빠른 납기가 감동이었는데요. 군비 증강이 시급한 폴란드에게서 시간은 돈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 전에 먼저 독일과 미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계약으로도 진행되었었는데요. 지난 2019년 7월 16일 폴란드는 로키드 마틴의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포 500문의 도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첫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한 것은 4년이 지난 올해 5월이었습니다. 당초 로키드 마틴은 1차 물량 38대를 2022년 내로 인도 완료할 것이라 밝혔는데 완료는커녕 첫 납기도 1년 미뤄진 것이죠. 루마니아 역시 2017년 미 국무부에 의해 하이마스 도입 승인을 허가받았지만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받은 수량은 고작 3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한국이 10개월 동안 총 28대의 K2 전차를 폴란드에 배송한 반면 K2의 라이벌인 독일산 레오파르트 2A7 전차는 납기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데요. 헝가리는 5년 전 독일 라인멘텔사와 총 44대의 2A7 전차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대의 전차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올해 계약을 체결한 노르웨이는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일정표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이에 지나가는 폴란드 네티즌은 K2 전차 인도 완료 뉴스에 헝가리인과 노르웨이인들이 기겁할 정도의 속도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전투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카이가 8개월 만에 FA-50 첫 물량을 출고한 반면 F-16 전투기는 빨라야 4-5년 후에나 초도 물량을 인도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F-16 바이퍼 그린빌 공장에 주문이 폭주한 상황으로 생산 능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5년 전인 2018년 14대의 F-16 바이퍼를 주문한 슬로바키아는 당초 록히드 마틴 측으로부터 2022년엔 초도 물량 출고가 가능하다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2023년 6월 현 시점 아직 한 대의 F-16 바이퍼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만으로 5년을 꽉꽉 채우고 있죠. 2019년 발주한 모로코와 바레인, 2020년 발주한 대만 역시 당초 도입 예정일보다 최소 2년 이상 딜레이 될 것이라는 사측의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럽제 전투기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 72대를 모두 인도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0년, 오만은 12대의 7년, 쿠웨이트는 초도 물량 1대를 받기까지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역시 이집트와 카타르의 인도 일정을 토대로 살펴보면 연간 3-4대가 보편적인 납기 속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가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요. They have proven their worth in Ukraine's battlefields. So many European countries now want them. But the US cannot manufacture these systems, at least not in a time frame which suits Europe's needs. South Korea can. The first batch of Chunmoo systems is expected to reach Poland sometime this year, and South Korea can also expand production. The US and Germany cannot. They're already operating at their limits. 또한 지난 5월 29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 방산에 대한 특집 보도를 편성하면서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상이 되기 위한 한국의 경쟁 속으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가 현재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빠른 납기 능력을 꼽았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한국군과 군수산업의 긴밀한 관계는 한국의 고도로 산업화된 제조업 기반에서 수출 생산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주문을 재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며 한 유럽 방산 업체의 관계자는 한국은 우리가 몇 년이 걸릴 일을 몇 주, 몇 달 만에 처리한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신시아쿠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방위산업 주도그룹 책임자는 한국 방위산업을 매우 탄탄하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무대에서 K방산의 경쟁력으로 역시나 빠른 납기를 꼽았는데요. 한국산 무기의 빠른 납기 능력과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은 전 세계에서도 독보적으로 한국은 더 나아가 미국과 개발부터 공동 생산, 공동 마케팅까지 협력하는 단계로 성장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기를 납품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물론 정부와 군,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이유도 있겠지만 주된 이유는 빨리 만들 수 있으니 빨리 납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생산 공정의 효율성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카이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는 창원 공장에는 첨단 로봇 시스템이 대다수의 공정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하나의 김영수 생산팀장은 50% 수준이었던 로봇 용접을 현재 70%까지 끌어올렸다며 보통 8시간 정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24시간 무인 시스템으로 필요 과정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제조업 노동자 1만 명당 운용하는 로봇 대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로봇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의 로봇 밀도는 만 명당 2,867대로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크게 앞서는 수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기체계는 대부분 높은 국산화율을 가지고 있어 빠른 부품 조달이 가능한데요. 일각에서는 해외 부품을 들여오면 바로 장착해서 더 빠르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일단 해외 업체 제품 납기 자체가 빠르지도 않고 들여온다 해도 통합시마다 해외 업체의 관리하에 각종 협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장비만 따로 떼어 검진할 수 없어 전체를 다 뜯어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K9의 국산화율은 80%, K2 전차의 국산화율은 85% 등으로 지금도 2만 개가 넘는 부품 관련 국산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높은 국산화율은 빠른 납기로도 이어지는 것이죠. 특히나 한국 핵심 방산 업체들이 창원에 대거 모여있다는 점도 큰 요인 중 하나인데요. 한국은 각종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력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산업 강국인데다 웬만한 부품 장비는 창원 공장에 위치한 협력 업체들로부터 조달이 가능합니다. 창원시는 방산 관련 기업 2,500개를 보유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방산 메카 도시이죠. 국방과학 기술인들은 소총환자로 만들 수 없던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국방과학의 추석을 다졌습니다. 일례로 LIG 넥스원의 경우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이 1%에 머무를 만큼 밑빠진 독에 물붓는 사업을 진행해오다 올해 8%로 상승했는데요. 모든 방산기업들이 그렇듯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해 희생하는 정신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열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잘 돼야 하죠. 우리 한국인, 우리 기술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열정이 오늘날 우리의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의 한 줄 평. 누군가 한국의 빠른 납기 비결을 묻는다면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보여주어라.
무기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연이란 한국이긴 그저 여성 이름으로 쓸 뿐이다. 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빨리 생산하는 나라, 빨리 하고 있는데 더 빨리 하자고 말하는 나라, 국가번호 82의 위험을 지닌 나라 한국이 다시 한번 놀라운 납기 속도로 그 위상을 높였습니다. 5월 20일 폴란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또 다른 7대의 전차 K2 블랙팬서가 오늘 바다를 통해 그다니아 항구에 도착했고 곧바로 제20 기계화 사단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폴란드가 보유하게 된 K2 전차는 벌써 총 22대가 되었는데요. 현대로템은 작년 12월 7일 10대, 올해 3월 23일 5대, 5월 20일 7대를 보내었고 작년 8월 말 본계약 이후 불과 270일 만에 22대를 폴란드로 배송 완료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자동차 출고보다 훨씬 빠른 속도이죠. 폴란드 네티즌들은 자국의 전력 강화에 기뻐하면서 한국의 빠른 납기에도 감탄하였는데요. K2 전차에게 열렬한 환영식을 해주었겠죠. 장관님 연설은 안 하시나요? 저는 TV에서 볼 기회가 없었지만 모든 것이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헝가리인과 노르웨이인들이 기겁을 할 정도의 속도로 도착했네요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의 말처럼 헝가리와 노르웨이는 각각 2018년, 2023년 독일 레오파르트2 전차 도입 계약을 체결했지만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인데요. 특히 헝가리는 5년 전에 체결한 44대의 레오파르트2 A7을 아직까지도 단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작년 이맘때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2023년 초에 꼭 첫 배송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지만 벌써 올해도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아직 어떤 배송 일정도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죠. 속만 타들어가고 있는 헝가리입니다. 현재 서방 진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전차는 딱 3개뿐인데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그리고 한국의 K2 전차입니다. 유럽에는 수많은 방산 선진국들이 있지만 현재 전차 생산 라인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의 레오파르트 전차인데요. 그러나 이 생산 라인조차도 현재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독일 내에 가동 중인 전차 차체 생산 라인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이 유럽 각국에 열심히 세일즈하곤 있지만 정작 자국에는 전차 차체 생산을 위한 설비가 구축되지 않고 있어 이에 2A7 수출용뿐만 아니라 심지어 독일 군용 도입부마저 그리스에 위치한 업체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유럽은 탈냉전 이후 동시다발적인 군비 긴축이 유행처럼 번졌는데 이에 독일은 줄어든 전차 소유와 함께 공장 생산 라인을 축소하였고 심지어 프랑스는 르클레르 전차 생산 라인을 아예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은 2005년 그리스와 레오파르트 2A6 전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면허 생산을 허가해 주었고 그 뒤로 수주하는 모든 전차 차체 물량을 그리스로 전부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냐 하면 독일에서 만든 부품을 그리스로 보내 차체와 결합시키고 난 뒤 다시 완성된 차체를 독일로 보내는 아주 비효율적인 프로세서를 운영 중이죠. 따라서 안 그래도 느린 레오파르트2 전차 생산 속도는 더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독일은 생산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4대에서 5대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생산량보다 적은 양입니다. 이에 노르웨이에서 주문한 레오파르트 54대도 첫 도입은 3년 뒤인 2026년, 도입 완료는 2030년에 들어서야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K2 사면 얼마나 좋아. 반면 한국은 폴란드 수출용 K2 전차 1차 도입분 180대를 2025년 내로 전부 인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빠른 납기가 가능한 국가가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K2 전차 입고식에 참석해 보통은 물건을 받을 때 오래 기다리는 느낌이 들지만 이번에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다. 기다리던 물건이 워낙 빨리 대한민국에서 도착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한국의 조달 능력을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대규모 주문을 수개월 내로 납품이 가능한 활성화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현지 라이센스 생산과 기술 이전, 사용자 훈련 프로그램 같은 후속 지원에도 적극적인 서방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또한 수출 말고도 자국군에서 납품 및 개량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현재 4차 양산분 160대를 포함 총 420대를 획득할 예정이며 폴란드군이 직도입하는 물량까지 합치면 600대로 K1 전차의 생산량을 앞지르게 됩니다. 그토록 바라던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폴란드와 같이 나토 최전방에 위치한 국가들에게 있어서 성능과 가격만큼이나 중요시되는 조건이 바로 납기 능력인데요. 이에 루마니아 역시 한국산 무기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 이상으로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은 더 심각한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당장 오데사 키시노우 축선에 주둔하게 될 러시아군은 물론 실러 행보를 보이며 EU에서 권위주의 진영의 제5열 역할을 하며 루마니아와도 사이가 좋지 않은 헝가리와 불가리아 그리고 아예 골수 칠러 국가인 세르비아에 동서남북으로 포위될 지경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이미 러시아군이 최종적으로 몰도바까지 진군할 예정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장면도 공개한 바가 있어 루마니아는 빠르게 군비 증강에 나설 계획이고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주변 동맹국들과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19일 폴란드 베모어 피스키에서 나토 EFP 다국적 사단 북동부 장병들과 주 폴란드 미군 제2기갑연대가 그리핀 쇼크 23-1
2-1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EFP 폴란드 사령관은 폴란드 루마니아가 포함된 EFP 군대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를 지휘하면서 미국, 루마니아, 폴란드의 연합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상호 운용성, 전술교리 통합, 합동작전에 중점을 두었죠. 이 같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상호 운용성 강화는 한국산 무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루마니아가 폴란드 사례와 같이 K2표를 직도입하거나 혹은 한국 폴란드 2차 계약으로 확정된 폴란드 현지 생산 K2PL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루마니아는 최근 미국의 M1A2를 도입하기로 확정하였는데 무슨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 15일 루마니아 의회가 공개한 에이브람스 예산과 사업 계획을 보면 오히려 K2 전차의 대규모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MBT 사업 스테이지 1에 따라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을 들여 54대의 M1A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였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기존 계획과 달리 중고로 들여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당 27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은 신차일 경우에도 비싼 가격인데 중고로 치면 거의 바가지 수준이었죠. 특히 미국은 자국 육군에서 사용하던 에이브람스 가운데 상태가 좋은 것들을 골라내 오하이오주 리마 공장으로 입고시켜 루마니아군 요구에 맞춘 루마니아형 에이브람스로 재정비한 뒤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이로 인해 18개월에서 24개월가량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게다가 기존 탑재된 열화 우라늄 장갑을 떼내고 일반 복합 장갑으로 다운그레이드하여 판매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단 한 번도 열화 우라늄 복합 장갑이 탑재된 에이브람스 전차를 판매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죠. 에이브람스는 수출량의 경우 미국의 주요 기밀 전력 유출 등의 이유로 복합 장갑과 날탄에 열화 우라늄을 적용하지 않고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에이브람스를 도입한 스웨덴은 열화 우라늄 장갑의 높은 방호력을 기대했지만 일반 복합 장갑은 2대 이하의 방호력을 선보여 매우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루마니아가 M1A2를 도입하는 이유는 나토에 주둔하고 있는 미 기갑사단과의 상호 운용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 자국에서 운용 중인 주력전차 50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루마니아군은 TO-15AM 243대, TR-85 103대, TR-85 M1 54대 등 노후화된 400대의 주력전차들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400대가량의 신형 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도입하기로 한 에이브람스의 중고전차 가격이 너무 높아 전체 물량을 에이브람스로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스테이지 2 사업을 통해 K2 전차의 수출이 유력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직도입한 신품 K2 전차는 180대에 총 33억 6천만 달러, 대당 한화로 240억가량 하는데요. 특히나 방호력과 공격력, 자동 시스템 등 전체적으로 M1A2보다 훨씬 앞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게 열화 우라늄을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복합 장갑과 텅스텐탄은 한국의 기술력이 훨씬 뛰어납니다. 한번 먹어본 놈이 맛도 한다고 한국은 계속해서 위사양을 연구, 개발해왔기 때문이죠. 특히 에이브람스는 44 구경장 짧은 주포를 사용하지만 K2 전차는 52 구경장을 채택하여 더 긴 포신으로 인한 더 뛰어난 관통력을 지니고 있으며 에이브람스는 자동 장전 장치가 없어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하고 능동 방호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지만 수출형 K2에는 자동 장전 장치는 물론 능동 방호 체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독자적인 면허 생산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직도입할 것인지 혹은 루마니아의 요구를 반영하여 K2RO를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난 14일 루마니아 군사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루마니아군의 구형 MLR-84 보병 전투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한국의 레드 백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였죠. 이처럼 현재 한국산 무기는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끊임없이 대응해야만 했고 그에 따른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춰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맙진 않다 정은아. 아무튼 그 결과 규모의 경제의 바탕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K무기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의 여름은 중동만큼 덥고 겨울은 러시아보다 추우며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형에 각종 갯벌, 평야, 협곡 등 사실상 지구 최고의 테스트베드인데다 거기에 변화에 민감하고 빠르고 확실한 것을 좋아하는 한국인 특유의 기질을 거친 한국산 무기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는 것이죠.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의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전 세계에서 통한다. 한국산 무기의 생산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국가번호 8위의 나라인 한국이 다시 한번 빠른 납품으로 폴란드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6월 16일 폴란드 부하샤크 국방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주문한 또 다른 현대적 무기가 이미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배를 타고 도착한 K2 블랙팬서 6대는 그다니아 항구에 도착해 바로 제20 기계화 여단에 인도되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군은 이미 28대의 K2 전차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 28대의 최신식 전차를 얻은 것인데요. 지난해 12월 1차 10대, 올해 3월 2차 5대, 5월 3차 7대, 6월 4차 6대로 1차 10대가 기존 한국 육군 소유 물량을 미리 건네준 것이라면 2차부터는 한국 창원 공장에서 생산되는 새 제품을 인도한 것입니다. 특히 5월, 6월 두 달에 걸쳐 10세대를 보냈으니 한국이 괜히 전 세계 최고의 납품 실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니었죠. 특히나 놀라운 점은 올해 예정된 납품 일정을 반년도 다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끝냈다는 것입니다. 당초 현대로템과 폴란드는 1000대 수출 계약 가운데 긴급 소요분 180대를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820대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었죠. 그 가운데 국내 생산 180대는 2022년 10대, 2023년 18대, 2024년 56대, 2025년 96대를 보내기로 하였는데 올해 예정된 18대보다 무려 10대나 더 많은 28대를 6월에 조기 납품 완료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배달의 민족이 아닐까. 폴란드 현지 네티즌들 역시 아니 전차가 원래 이렇게 주문해서 바로 받는 것이었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부하시작국 국방장관 트윗 아래에는 이러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원래 계획은 언제 받기로 했던 것이었나요? 한국인들이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려서 일정을 맞춘 건가요? 아, 훌륭한 제품입니다. 예, 소비에트산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물건. 좋습니다. 우리 군대는 최고급 장비를 가져야 해요.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조치가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를 통해 제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현대적인 군대를 지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를 근거로 투표할 거예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납품 소식에도 불구하고 몇몇 일부 네티즌들은 K2 전차에 대한 성능에 의구심을 가지며 비판하는 댓글들도 보였는데요. 한국산 무기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 중에서 가장 최악의 쓰레기야. 선거 이후에 우리는 그것이 어떤 강철로 만들어졌는지 똑똑히 확인하겠어. 폴란드는 침략에 대비할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대포 덩어리들 뿐이지. 부하차크 제발 그만해. 필요먹을. 더 이상 내 돈을 낭비하는 걸 허락하지 않겠어. 이봐 장관, 정말로 6대의 전차가 제공된 것이 중요한 정보인가? 이처럼 작은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고할 거라는 거지. 폴란드는 이미 한국에 250억 로티를 지출했는데 그들은 어떤 오프셋 계약이나 기술 이전을 시행하지 않았어. 앞으로도 말뿐인 약속만 있겠지. 야 마리우스야, 전문가들은 K2가 1980년대산 소련제 대전차 미사일 코넷에 그냥 한 번에 뚫려버린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격하고 지나친 표현으로 한국산 무기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현재 폴란드가 10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가 우려된다며 지난 4일 반정부 시위 현장에 50만 명의 시민이 몰릴 만큼 정치 갈등이 가열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애꿎은 한국산 무기가 야당 및 야당 지지자들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명확한 근거나 레퍼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추측성 발언을 통해 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사실 역대급 개혁으로 불리는 폴란드와 한국의 방산 협력이 폴란드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동유럽 잠재 수출권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폴란드의 동유럽 영향력 그리고 이번 계약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폴란드가 한국산 방산 무기의 유럽 허브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일 체코 국방부 역시 전력 보강을 위해 2027년부터 신형 전차 50여 대를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야나 체르노초바 체코 국방장관은 후보 모델로 한국의 K2 우표 전차와 독일 신형 레오파르트 2A7 전차 그리고 미국 에이브람스 전차를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폴란드에서 선행된 계약 모델을 고려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성공할 수 있어야 앞으로 유럽에서의 잠재 수출력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폴란드가 반으로 나뉘어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괜시리 욕을 먹고 있으니 이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 폴란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방산 매체의 기자가 반대 의견들을 묵살시키는 참교육을 시전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동유럽 최대 방산 매체 디펜스 입사의 NJ 그라프 편집장과 데미안 라트카 방산 전문 기자였습니다. 이 두 전문가는 우리나라 측의 초청으로 현재 한국에 와 있는데 지난 16일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들려서 K2 전차를 직접 시승해보고 업체와 Q&A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데미안 기자는 K2 전차를 직접 탑승한 소감을 SNS에 적으면서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최고의 전차라고 극찬했는데요. K2 전차는 기대 이상의 훌륭한 전차였다. 특히나 전면 방호력이 매우 인상 깊었다. 측면은 현대로템 측에서도 공감하듯 M1이나 레오파르트 2에 비해서는 열세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아니었는데
있었는데 전적으로 가벼운 중량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량 제한을 없애면 충분히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기동성과 승차감은 매우 우수했다. 역시 유기압 서스펜션이 미래라는 걸 알았다. 폴란드 여론의 우려와 달리 내부 공간은 매우 넉넉하고 쾌적했다. 앞으로 K2PL은 폴란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측면 방호 향상 및 폭발 방지 격리 탄약고를 탑재한 새로운 형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기동성을 더욱 살린 경량화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폴란드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도 매우 긍정적이다. 현대로템은 이러한 요구를 모두 구현할 기술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SNS에 K2를 비판하던 일부 네티즌들이 보면 깜짝 놀랄만한 일침들이었는데요. 데미안 기자의 트윗 아래 댓글에는 K2 전차 핵심 포인트는 생중성이네, 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한 것입니다. 레오파르트 A5는 이전 시대의 전차인 반면 K2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탱크입니다. 모든 관측 시스템, 사격 통제, 일반 전지장치, 기동성에서 K2가 훨씬 뛰어납니다. 분명 어떤 모델을 하든 한국은 공급 일정보다 더 빠르게 전차를 납품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한편 데미안 기자와 함께 한국을 방문한 그라프 편집장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라프는 15일 한국 포천 승진훈련장 에서 열린 연합합동 화력경매훈련 시범 현장에 참관하여 한국군과 한국산 무기가 가진 역량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특히 그라프 편집장은 한국의 경매훈련이 꽤나 인상 깊었는지 개인 SNS에 다수의 영상과 사진을 게재하였고, 역대 최다, 최고의 훈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화력경매훈련은 한국의 육해공 합동전력이 그야말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화력수단을 총동원했습니다. 지상에서는 K2 피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이 출격했고, 공중에서는 F-35A 스텔스 전투기, F-15K 전투기, 아파치, 코브라, 수리온 헬기 등이 하늘을 누볐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날 김정은 화장실 열대 번은 갔을 거예요. 여기에 미군 측의 F-16 전투기와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도 더해 한미 첨단 전력 610여 대와 70개 부대 2,5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참가했는데요. 이날 훈련장에서는 한국군이 선보인 엄청난 화력 투사에 연일 천둥 소리와 같은 굉음이 끊이질 않아 영상으로만 봐도 압도되었는데, 그라프 편집장이 현장에서 직접 본 만큼 괜히 역대 최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 듯합니다. 동유럽 군사 전문지인 디펜스 입사는 이날 한국군의 화력 경멸 훈련 장면을 편집하여 업로드하기도 했죠. 예전엔 몰랐지만 이제야 깨닫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구 선생님이 남긴 말인데요. 이렇게 말하셨죠.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 화력이다. 한국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우리 군의 역량을 증진시킬 유일한 기회.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나토 표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에 뛰어난 가성비, 거기다 빠른 납기 능력까지 지닌 한국산 무기를 사지 않을 이유는 없다. 최근 유럽의 긴박한 무기 수요에 따른 한국산 무기가 유럽의 새로운 대안을 넘어 확실한 표준 무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이 있는데요. 특히 총 648문의 K9 자주포를 인도받기로 한 폴란드는 지난 7월 3일 한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찍힌 사진 한 장에 매우 놀라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K9 PL의 조립이 예상보다 빠르게 착수된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폴란드가 인도받게 될 K9 자주포의 경우 1단계 사업에서 2023년 내로 48문의 K9 A1을 인도받아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폴란드산 무기의 공백을 우선적으로 채우게 되며, 2024년에는 2단계 사업을 통해 한국에서 제조된 600여 대의 K9 PL 개량형 자주포 추가 도입이 개시되고, 2026년 이후 물량은 폴란드 현지에서 자체 생산을 시작하는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폴란드 부하샤코 국방부 장관은 1단계 사업을 통해 인도받은 K9은 A1 버전이고 2단계 사업부터는 A2 버전인 K9 PL이라고 명시한 바 있듯 현재 조립이 착수된 K9은 A2 버전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본 계약대로라면 2024년부터 조립이 착수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미 23년까지 예정된 1단계 48문을 납품 완료하였기 때문에 바로 2단계 사업을 미리 앞당겨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폴란드군은 아직 한국군도 운용해보지 못한 K9A2를 세계에서 최초로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K9 PL의 A2 버전은 A1 대비 대대적인 성능 개량이 이루어짐에도 한국의 이러한 빠른 일정에 폴란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K9 A2에는 포탄 자동장전 장치가 탑재되어 기존 분당 최대 발사 속도 6발을 상회하는 분당 9발까지 사격이 가능해집니다.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포격할 수 있어 약 40% 이상의 화력 증진 효과가 있죠. 또 기존에는 포반장, 사수, 부사수, 1번 포수, 조종수 등 총 5명의 승무원이 필요했으나 K9A2는 자동 기능을 통해 3명의 승무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하나에서 개발한 원격 사격 통제체계 RCWS가 탑재되는데 내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고, 승무원은 자주포 안에서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4km 이내 숨어있는 적을 찾아 K6 중기관총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A1 버전처럼 사수가 기관총을 쏘기 위해 포탑 위로 머리를 내밀다 적으로부터
로부터 저격당할 위험도 없어지는 것이죠. 또한 A2형은 포신 내부를 크롬으로 도금해 사용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집니다. A1 포신의 포탄 발사 수명은 1000발이지만 크롬 도금한 A2 포신은 1500발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특히 포탑 상부는 특수 방탄강으로 되어 있어 포탄이 20m 상공에서 터져도 방호가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빠른 납기는 비단 K9 자주포에만 해당하지 않는데요. 지난 8일에는 폴란드에서 사용하게 될 FA-50 게필러 전투기가 화물 운송기로 아이슬란드 영공을 통과하는 데에 대한 허가협조 요청서가 외교부에 의해 발급되었고, 이로써 게필러 버전이 선편이 아닌 항공 운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선편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8월 15일 예정된 폴란드 국군 행사 퍼레이드에 맞춰 폴란드 측이 빠른 배송을 요구한 것이죠.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게 또 한국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다음날 폴란드 국방부 총사령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대한항공의 747 카고 수송기로 FA-50 게필러 버전이 수송되는 장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네티즌들은 주문하면 바로 배송되는 항공 무기의 납기 속도에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트위터 댓글에는 어째서 작년에 주문한 내 테슬라 모델 S보다 더 빠르게 오는 거냐. 한국은 세계 최대 크기의 무기 공장이다. 무슨 맥딜리버리 보는 것 같네. 한국인들은 뭐든지 빠르게 처리하려고 하지. 서울에 한번 가본 적 있는데 지하철 와이파이가 우리 집 인터넷보다 빠르더라고. 한국에서는 이를 로켓 배송이라고 부른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 1월 구독자 131만 명을 보유한 해외 외교 군사 전문 유튜브 채널인 비주얼 폴리틱은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는 서방의 새로운 군사 메가 팩토리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국이 가진 방위산업 역량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가장 먼저 빠른 납기 능력을 꼽았습니다. There are four main reasons for this. The first, of course, is the speed of delivery. To give you an idea, less than 3 months after the purchase of K2 tanks and K9 self-propelled howitzers was signed, Poland was already receiving the first shipment. Specifically, the South Koreans managed to deliver the first 10 K2 tanks and 24 K9 howitzers to Poland in record time. And why the big hurry? Because, among other things, this allowed Poland to continue supplying Ukraine with Soviet equipment. First delivery of South Korean heavy weapons comes to Poland. The quick pace of this delivery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and the war in Ukraine. Polish President Andrzej Duda. But how is it possible for South Korean industry to have such fast delivery times? Well, this is basically possible thanks to the fact that this country is a huge industrial powerhouse that also has a very active military sector, not least because it is constantly producing to meet the demand of the South Korean armed forces itself. Another advantage is their greater ease of finding supplies. To give you an example, modern weapons are equipped with a lot of very complex systems that need a huge amount of chips. And guess what? South Korea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semiconductor producer, just behind Taiwan. They basically turned themselves into a one-stop shop.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has strong and stable ties with its suppliers, including semiconductor manufacturers. That's the advantage of having a large industrial base. You have easier access to all kinds of components and supplies. This is one of the main reasons why Poland will almost certainly be able to receive 180 Korean-made K2 tanks and 212 K9 howitzers by the end of 2025 or early 2026. 이와 같은 이유로 폴란드 매체 디펜스 입사 역시 코리아 월 나띵이라며 한국만이 폴란드의 방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기회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긍정적인 것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비단 폴란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비슷한 지리적 위치, 긴급한 무기 수요 상황, 대규모 군비 증강 구축을 필요로 하는 일명 나토 최전방 국가들은 폴란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죠. 특히 지난 7월 4일 루마니아 매체 비시그레드 24와 디펜스 루마니아는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90문을 도입할 것이란 대형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총 18문씩 5개의 대대 편성을 위해 90문의 K9을 도입할 예정이며 구매 계약은 최대 19억 2,300만 달러, 하나로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년에 걸친 프로그램은 2단계로 나눠지며 첫 번째 단계는 2023년 즉시 시행되는데 포탄을 포함한 훈련 장비와 함께 3개의 포대 54문이 선제적으로 도입될 것이며 이후 36문의 2차 계약이 이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시그레드는 이에 대해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상호 운용성을 위해 종종 동일한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곤 한다라고 했는데요. 같은 나토 최전방 EFP 상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이기에 추후 한국산 무기의 또 다른 수출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6일 이미 루마니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무기 및 탄약, 현지 생산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에는 K9 자주포를 포함하여
루마니아 현지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와 155mm 포탄 및 AS-21 레드백 장갑차의 생산도 거론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 한화는 루마니아군이 추진하는 30억 유로 약 4조 원 규모의 장갑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에서 레드백에 대한 급히 테스트를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루마니아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25억 유로 약 3조 5,400억 상당의 IFV 장갑차 264대를 구매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기업인 로맘과 타냐, 군사장비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물론 폴란드가 개량을 진행 중인 보르숙 장갑차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 루마니아는 자국 내 탄약과 포탄 공장 건설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기에 한화의 포탄 생산 공장 제한은 루마니아군의 레드백 도입 가능성을 더욱 꾸려질 수 있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네티즌들은 이번 K9 자주포 도입과 관련해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독일 군수산업과 비교하여 한국과 손을 잡은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응은 다음과 같은데요. 루마니아는 보이는 대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독일 군수산업과 사업을 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질 때문에 항상 위험하다. 그러나 한국인은 매우 유연하고 친절하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미 핀란드는 96문의 K9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포병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70년 전에 그들은 치열한 경쟁의 전장이었는데 지금은 산업 강국이 되었다. 이건 나를 꽤 행복하게 만들지. 오직 체코 공화국만이 위험한 독일에 의존할 때 다시 한번 독일이 패배했네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독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걸 보고 싶네. 발트의 연안 국가들이 같은 장비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지. 독일이 오랫동안 유럽 군수 산업의 대표 무기를 생산해 왔다면 이제는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 유럽 및 나토의 표준 무기들을 생산하는 메이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오랜 군축으로 인해 레오파드 전차나 펜저어비치 2000 같은 자주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제로 헝가리는 지난 2018년 기존에 사용하던 T-72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독일의 레오파드 2A7 전차 44대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만 5년이 지나고 있는 현 시점 단 한 대의 레오파드 전차도 수령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면 실시간으로 폴란드로 입고되고 있는 한국산 전차, 자주포, 전투기, 다연장 로켓들을 지켜보고 있는 유럽은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없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독일산보다 훨씬 저렴하고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데다가 기존 계약 일정보다 몇 개월을 앞당겨 배송해주고 있으니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코리아 워 나팅. 오늘의 한 줄평.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물어본다면 한국의 아무 가게나 들어가 계산된 영수증을 보게 하라. 매우 높은 확률로 이 같은 사인을 볼 것이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